여러분 다음 교시에 시험 보셔야 돼서 블루프리를 이번 교시 내로 다 끝내야 돼요. 저희 조금만 힘내봅시다. 유리함수 몇 번까지 있냐? 19번? 19번? 금방이지 19번. 자, 1번. 대표 유형 1번의 질문 있습니까? (1-1번에) 그거 통분해 보시면 그거 통분을 얘로 통분해 보시면 첫 번째 거는 이런 분모를 가지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다가 뭘 곱해야 되냐면 a-b는 이미 가지고 있지. 근데 b-c 필요하고 또 c, a-c가 이렇게 바뀌기 위해선 마이너스 단하 곱해야 되죠.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뭐 곱해야 돼요? c-b 곱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통분해 보시면요. 분자가 펭귄 나옵니다. 펭귄. 해서 분자 인수분해. 분자 인수분해. 분자 인수분해. 얘는 그럼 a-c 곱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마지막 c는 그럼 b-a 곱해 주시면 분자가 이렇게 완성될 겁니다. A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 주시면 c-b a제곱 이렇게 되고요. A 하나 있는 애들 이렇게 묶어주시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a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마지막 A 하나도 없는 애들 BC로 묶어보시면 BC로 묶으면 C-B 이렇게 떨어지겠지요. 그럼 얘네 싹 다 몇으로 묶어보시냐면 C-B로 묶으면요. 맨 앞에서는 A제곱 나오죠. 두 번째가 살짝 어려운데 요게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거기서 C-B를 가져가면 B 플러스 C가 남고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한 개 남아서 이렇게 남아요. 그럼 얘가 다시 X자로 인수분해 해보시면 C-B 곱하기 AB, AC 이렇게 곱해보면 A-B 곱하기 A-C 해서 분모랑 약분하시면 됩니다. 뭐 그래서 보통 답은 이거 1 아니면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인수분해 잘 해보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다른 방법도 아니야 여기까지만 하자. 1-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계산하시기 전에 그거 하트 공식 써서 다 분자 1로 바꿔놓고 시작한 거 맞죠?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고요. 자 2번은 안 해. 2번 넘어가. 3번도 사실 통분해서 계속 비교하면 되는 건데 3번까지도 넘어갈게요. 4번은 꼭 하겠습니다. 4번 질문 있습니까? 자, 4번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 4번에 그 부분분수 공식은 기억이 나요? 부분분수 공식?
부분분수 어떻게 되죠? b-a분의 1 괄호 열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죠. 헬로우. 자, 그럼 대표 유형 4번 궁금하다고 하신 분아 4번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그 분모를 35 말고 누구로 바꿔야 되냐면 5 곱하기 7로 바꿔야 된단다. 그리고 63은 7 곱하기 9로 바꿔야 된단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575는 몇 곱하기 몇이지? 23 곱하기 20. 고마워. 23 곱하기 25로 바꿔야 된단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각각의 하나하나 분수를 이 공식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자, 공식이랑 비교해봐. 얘랑 얘랑 비교해봐. A의 몇? 5. B의 몇? 7. 그럼 B 빼기 A 몇? 2분의 1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괄호 열고 그 다음에 그렇지 5분의 1 빼기 7분의 1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다 해보시면 2분의 1 괄호 열고 7분의 1 빼기 9분의 1 점점점점 가서 2분의 1 괄호 열고 23분의 1 빼기 2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지금 모든 애들한테 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다 모두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2분의 1로 묶어주시면 자 2분의 1로 제가 묶었다라고 치면 여기서는 얘네 둘 남죠? 그러므로 5분의 1 빼기 7분의 1 이렇게 남겠죠? 여기서는 누구 남아요? 얘네 둘 남겠죠? 그러므로 7분의 1 빼기 9분의 1 이렇게 가실 거고 빰빰빰빰빰빰 해서 23분의 1 빼기 25분의 1 여기까지 오시겠네요. 그랬을 때 부호 반대인 애들끼리 지워지죠. 마이너스 7분의 1 플러스 7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플러스 9분의 1 이렇게 사라지겠죠. 남는 거 정리해서 통분해 주시면 끝나는데 25분의 5니까 빼면 25분의 4고 2분의 1이랑 곱하면 25분의 2 정도로 답 적어 주시면 되겠어요. 4-2번 질문한 친구야. 우리 거기 4-1번 함수 식에다가 몇 대입한 거 구하래? 62 대입한 거 구하래. 그럼 62 대입해서 쭉 한번 적어 볼래요? 근데 이걸 적을 때 문제점이 하나 있어. F62는 이라고 한 다음에 거기 첫 번째 거에다가 62 넣어가지고 그럼 62 곱하기 61은 3782구나 라고 적으면 곤란해. 얘도 지금 저기 있는 왼쪽 문제처럼 결국에 62 곱하기 61분의 1 이런 다음에 얘네 두 개를 쪼개는 게 목적이라서 계산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이 상태로 적어놓고 푸셔야 되는데 59랑 60씩 빼니까 얘는 2 곱하기 1까지 이렇게 가려나? 근데 다만 저거보다 하나 살짝 비틀어 꼬아놓은 게 뭐냐면 아까 얘는 요거 곱하기가 작은 거 큰 거죠. 그래서 A, B를 잡으면 딱 B에서 A 뺐을 때 양수가 나오고 깔끔하고 좋아요. 근데 너 만약 이거 저 공식에 넣는다고 A에다가 62 넣기 시작하잖아? 계산이 더럽다. 미리 요거 자리 한번 바꿔놓고 얘를 A, 얘를 B에다가 넣어라. 해서 넣고 적어보시면 사실 얘랑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오히려 얘보다 계산은 더 쉬워요. 왜냐? 얘는 아까 이게 2분의 1 나오지. 근데 얘는 B에서 A 빼면 몇 나와? 1분의 1이니까 안 적어도 돼요.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얘는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얘는 61분의 1 빼기 62분의 1 얘만 남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적어봐요. 저는 지금 점점점 했지만 여러분들은 한 3, 4개까지는 적어보는 거 추천드려요. 그럼 이런 애들이 지워지겠구만 하는 게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부분분수는 꼭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은 게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열 배웠잖아. 시그마에서 많이 씁니다. 진짜 많이 써요. 부분분수. 그래서 여러분 부분분수는 꼭 연습을 많이 해두시는 게 좋다. 진우 머리 잘랐네.
깔끔. 예민. 아까도 말했지만 다은이는 포니테일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왜? 왜 헝헝헝이야? 오 번. 5-3 그래요. 여러분들은 남자 이상형의 머리 헤어스타일이 이마를 가리는 덥이었으면 좋겠어요? 깐이 좋아요? 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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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여러분의 이런 취향이 있는 것처럼 남자들도 일반적으로는 긴 머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 와이프 처음 만났을 때 키가 되게 작다 그랬잖아요. 키가 되게 작은데 머리카락이 거의 한 허리는 넘었고 엉덩이 닿을똥말똥 그 정도였던 거야. 근데 얘가 워낙 평생에 꿈 있는 거라고는 모르고 사는 애인데 그날 이제 처음으로 소개팅을 한다고 미용실에 가서 이렇게 컬도 넣고 온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머리가 진짜 예쁜 거야. 근데 지금은 당하긴 했지만 근데 차마 그때 머리 예뻤는데 다시 길러줘 라고 말은 못하겠어. 왜냐면 내가 이제 같이 살면서 얘 씻고 머리 말리는 걸 봤거든? 야, 난 여학생들 전부 존경한다. 지옥이던데? 야, 그걸 어떻게 말리냐? 와, 머리카락이 짧은 게 되게 좋아요. 자, 5-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명심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명심하라고 한 것 같긴 한데 명심하십시오. 앞으로 1시간에 등호가 2개 있으면 내 얘기 안 했어? 그렇지. 는 K 한번 더 잡아주세요. 꼭 습관 들이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얘가 K죠? 그러므로 양변에다가 A를 곱하면 A-B-C는 뭐랑 똑같냐? AK와 똑같다.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얘도 K죠? 그럼 얘랑 얘 똑같다라는 식의 양변에 B를 곱하면 B-C-A가 BK라는 식을 구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C 곱하시면 C-A-B는 CK 이런 식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식을 더하세요. 더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요거 더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죠? 그러므로 이거 마이너스로 묶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더하면 K로 묶을 수 있어요. K로 묶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K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러시면 진짜 큰일 난다는 실수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양변 약분합니다. 양변 약분하시고 K는 마이너스 1이라고 줬거든요. 이러시면 안 돼요. 왜? 훌륭해. 이게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식을 약분하시면 안 돼요. 어떤 방향성이 조금 더 좋냐면 얘를 반대로 넘겨.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K에서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걸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묶으면 앞에선 K 남고 뒤에선 플러스 1 남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해서 0 되기 때문에 답이 2개인 겁니다. 첫 번째 답은 뭐야?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몇인 거? 0일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 답은 뭐야? 두 번째 답이 K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거 함부로 약분해가지고 K는 마이너스 1이다만 하시면 답 2개 중에 답 하나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 문제에서는 이게 0이라고 0이 아니라고 알려줬으니까 답이 파랑이긴 하겠죠. 여러분 그거 답이 그럼 파랑이면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로 바뀌니까 얘랑 털리고 사라지겠죠. 그럼 요거 넘기면 결국 B는 뭐랑 같아? B는 마이너스 C랑 같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K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봐. 그럼 여기 그래 여기다 넣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니까 저쪽으로 넘어가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 2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거든. 근데 우리 요거 정리해가지고 C는 마이너스 B라고 고쳐보면 같은 말이죠? C에다가 마이너스 B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3B 마이너스 A는 0이죠? 아 그러면 A는 3B 이렇게 구하실 수 있죠. 해서 C에다가 마이너스 B 넣고 A에다가 3B 넣고 약분 다 하시면 나와요. 이렇게 곱해요? 그럼 뭐가 나와요? 근데 제가 알려주는 이 방법은 조금 더 범용적인 방법이랄까? 어떤 문제든지 대충 이렇게 하면 풀린다는 방법?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혹시 저희 코끼리 얘기한 적 있어요? 얘는 왜 있다 그러는데? 얘는 왜 있다 그러는데 왜 넌 없다 그러냐? 개미 코끼리 얘기한 적 없어요? 아, 있다고 하네요. 나 했나 봐요. 대표 유형 6번입니다. 대표 유형 6번에 질문 있어요? 6-3번 한번 볼까요?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과자를 주면은 코로 먹지. 왜 이거 아니야? 맞아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뭔 얘기였냐면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을 찾으실 때요. 세로 점근선과 가로 점근선을 찾는 방법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세로 점근선은 왜 생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로선은요.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x값이 다 똑같거든요. 그럼 요 x값은 절대로 이 함수에 대입할 수 없다는 뜻이야. 누구? 분모를 0 만드는 a값, x값. 그게 누구죠? x는 마이너스 2분의 a죠. 이거 대입하시면 분모 0 되니까 이거 대입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세로선에는 절대로 점이 찍히지 않고요. 그래서 절대 이 선에 닿을 수가 없어서 점근선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로 점근선 할 때 얘기했던 게 코끼리 얘기였죠. 자, 여기서 개미 떨어버리고 개미 떨어버리면 약분해봐. 몇 되니? 1 되죠? 그래서 가로 점근선은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한번 보여줬으니까 잘할 수 있지. 자, 요 함수 세로 점근선 몇일까? 세로 점근선 몇일까? 몇 대입하면 분모 0 되니? 마이너스 C 대입하면 0 되죠? 자, 가로 점근선 코끼리 하자. 자, 개미 털고 약분하면 B 되죠? 해서 Y는 B 이렇게 되시겠네요. 근데 얘네 둘이 점근선 똑같다 그랬으니까 B는 1이고 아, 근데 저 A를 밑에 줄 가지고 찾는 거구나. 여기 함수에다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죠? 계산해보면 A 나올 텐데 그걸로 C까지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나 배고픈가 봐. 대표형 딱 7번을 넘겼는데 대표형 7번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두 번째 줄에 왜 갑자기 수학책에 대창이 적혀있지? 라고 순간 생각한 거야. 대창? 대칭이군요. 여러분 대창 좋아해요? 사실 나는 왜? 사실 나는
특수 부위랑 내장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야. 내가 좀 예민한 편이라 그냥 주면 먹는다 정도? 대창 먹고 싶다. 저기 여기 길 건너편에 무슨 곱창집 아니야, 요 근처에 곱창집 되게 많긴 해. 저 길 건너에 다소곱이라고 하는 곱창집 맛있더라고요. 요새는 곱창도 그 옛날에 몇 년 전에 화사가 한창 곱창 유행시켰을 때 그때 발전을 진짜 많이 한 게, 그전에는 사실 좀 되게 싸고 그냥 더럽고 그냥 이런 음식이었는데 이제는 한 판에 예쁘게 세팅해서 오잖아요. 딱딱딱딱 이렇게 야채랑 같이. 아주 훌륭해. 대표형 7번. 8번. 8-3번 보자. 8-3번 문제는 (8-3번) 문제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x-1분에 마이너스를 붙고 이렇게 적어요. 근데 이렇게 적으면 이거 전개하셨을 때 쟤랑 안 똑같잖아요. 여기다가 상수항 몇 달아줘야 쟤랑 똑같아요? (-2까지 달아주셔야 전개하셨을 때 똑같은 거죠? 이러고 나서 여러분 하트로 쪼개보시면 얘분의 얘는 x-1분의 (-2) 이렇게 되고요. 얘분의 얘는 약분하면 (-1) 되죠? 그럼 여러분 이 함수는 사실 어떤 함수를 평행이동한 거냐면 y는 x분의 (-2라고 하는 요 노란 함수를 평행이동한 거죠. 그래서야 x축 방향으로 몇 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몇 만큼? (-1만큼). 평행이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에 있는 5개도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쪼개보세요. 그랬을 때 여기 위에 있는 숫자가 (-2) 나오는 것만 겹칠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숫자는 다 겹치실 수가 없어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어? 보고 싶은 거? (9번) 9-3번이에요. 그래. 다른 반에 자꾸 소문이 빠른 한 학생이 구리에서 소문을 듣더라고. 선생님 오늘 보는 거 어렵다던데요? 뭐 쉽다던데요?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어제 내가 왔는데 그러는 거야. 선생님 오늘 보는 거 구리 친구가 그랬는데 되게 쉽대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번엔 반대로 얘기했어요. 저번엔 되게 어렵다 그랬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어렵대요 하고 걔가 말하잖아. 내가 시험지를 딱 보면 쉬워. 이번 주에는 쉽대요 그랬거든? 내가 시험지 봤는데 어려워. 지난주보다는 훨씬 어려워. 그럼 지난주에서 떨어진 정도인데. 진짜. 아야. 10점대 그거를. 자, 오늘 제가 앞 시간에 시험을 봤어요. 여러분 앞 시간에 시험 본 애들은 솔직히 우리보다 훨씬 못한 애들이에요. 근데 걔네도 40점 정도는 나왔거든요. 잘 본 애들 기준으로. 뭐야? 내려가야 돼. 잘하는 애들은 잘하죠. 7시간 내렸어요. 2시간. 잘하는 애들 잘하죠. 채민이 잘하죠. 근데 채민이 잘하지. 근데 채민이 하는데 그래도 네가 더 잘하지 않겠니? 화이팅.
자, 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에 세로 점근선 몇이라고 적혀 있니? 2분의 1이라고 적혀 있죠? 가로 점근선 몇이라고 적혀 있어요? 3이라고 적혀 있죠? 세로 점근선 왜 만들어진다고? 왜 만들어진다고? 대입하면 분모 0돼서 그럼 여기에 2분의 1 대입하면 분모 0 된다는 거 아니요? A가 몇일까? A가 2면 되겠지? 자, 두 번째 가로 점근선 어떻게 구해? 떨어버리고 코끼리죠? 그럼 얘분의 얘 했을 때 약분되면 3 되는 거죠? 분자가 몇? 6x 이렇게 되겠지? 마지막으로 여러분 C는요 어떻게 찾으셔야 되냐면 점 하나만 대입하시면 됩니다. 거기 혹시 0,2 지나가는 거 보이십니까? 0,2 대입하시면 C 나와요. 참고로 여러분 0,2 y절편은요 요 숫자분의 요 숫자 계산하면 그게 y절편이거든요. 그래서 요 C도 몇이다? 마이너스 2다 라고 빠르게 찾아주실 수 있어요. 대입 안 하고도. 얘 뭔 일 있니? 뭔 일 있어요? 오늘 상당히 비통해하는데? 10번입니다. 대표형 10번의 질문 있습니까? 10-3번? 아하. 다은아? 내일 어머님이랑 같이 와서 들어봐. 동기부여에 좋아. 그걸 핑계로 영어학원을 째는 거야. 영화관이요? 그 몇 시예요? 2시. 저 한 10시부터 힘내. 자, 요거 그래프 좀 그려보시면요. 자, 저희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효빈장. 세로 점근선이 몇 나올까요? 몇 나올까요? 오늘 벌써 시작하고 30분째 하고 있는데 세로 점근선 몇 나올까요? 1 나오죠? 왜 1 나온다고요? 1 대입하면 분모 0 되니까요. 자, 가로 점근선은요. 뒤에 상수항 다 털어버리세요. 그럼 x분의 2x만 남죠? 그러니까 y는 2 이렇게 남지. 근데 제 말을 야, 이것도 좀 그만 말해야 되는데 내 말 좀 들어봐. 좀 그만 말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점근선으로 나뉜 이렇게 4개의 영역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 여기와 여기를 지나간다면 절대로 모든 사분면을 다 지날 수가 없죠. 왜냐면 이렇게 지나가면 1, 2, 4분면, 이렇게 지나가면 1, 4분면이니까 3, 4분면을 안 지날 거 아니야. 그럼 반드시 K는 반드시 이쪽과 이쪽을 지나가셔야 된다는 것까지는 느낌이 오겠죠. 근데 여기도 그림을 그릴 때 잘 그려봐. 잘 들어봐. 하지 말라니까 잘 그려봐 하고 있네. 얘 이렇게 지나가면 3, 4분면 지나요? 안 지나요? 안 지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조금 더 멀리 이렇게 지나가셔야 3, 4분면을 지나가겠죠? 그럼 안 지나가는 것과 지나가는 것의 차이는 뭔 차이가 있어? y절편 차이죠? 얘는 y절편이 양수고 얘는 y절편이 음수니까 지나가는 거죠. 그럼 만약 y절편이 0이면요? 얘도 안 지나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분면을 다 지나가려면 y절편이 어때야 된다? 음수여야 된다. 그래서 y절편은 여기다가 0 넣어서 구하는 거죠?
0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1분의 4K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 이게 음수여야 된다. 저거 푸시면 나와요. 마이너스 하나 곱하고 넘기면 4분의 5보다 커야 되나요? 그럼 최소값 2인가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번. 유리함수 연습하기에 정말 좋은 페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유리함수 일단 점근선 찾고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정의역만큼 잘라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12번. 12-3번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 1번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평행이동하면 점근선도 따라서 평행이동합니다. 맞는 얘기고요.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점근선의 교점에서 선대칭이다. 틀린 말입니다.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입니다. 교점이잖아. 그럼 점대칭이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이 함수를 어딘가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원래 그래프랑 그대로 다시 겹쳐지는 경우가 총 3가지 경우가 있어. 1번 첫 번째, 요 노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으면 요걸 요렇게 뒤집고 요건 요렇게 뒤집으시면 원래 거랑 똑같지. 2번 요 파란색 직선에다가 대해서 얘를 이쪽으로 뒤집고 얘를 이쪽으로 뒤집으면 원래 거랑 똑같지. 마지막 3번째가 누구냐면 이 점근선의 교점인 빨간 점에 대해서 얘를 180도 뒤집어요. 여러분 선대칭 할 때는 뒤집는 거고 점대칭 할 때는 돌리는 거예요. 얘 180도 돌리면 그대로 그림이 나오거든. 그래서 빨간색은 점대칭이라고 불러. 3번 저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한 얘죠. 얘가 y는 x고 얘가 y는 마이너스 x죠. 근데 거기에 걔도 그럼 용어 하나만 적어봐. 굳이 따지자면 얘는 선대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선에 대해서 대칭이니까요. 자, 4번 그 그래프가 대칭이동 또는 평행이동하여 다른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겹쳐지려면 K의 절대값이 같아야 된다. 맞는 얘기죠? 아까 우리 지웠다. 요쯤에 있는 문제였는데 아까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 있냐고 물어봤던 거 그 위에 숫자가 마이너스 2 돼야 된다 그랬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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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2번이죠? 아, 깜짝아. 왜 답이 없나 했네. 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넘어갈게요. 13번. 넘어갈게요.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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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마 역수취에서 푸는 문제도 있고 산술기하 쓰는 문제도 섞여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 페이지는 많이 틀리셔도 괜찮아요. x제곱을 x-1 한번 나눠볼게요. 그럼 여기 x 들어가셔야겠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고 두 개 빼보시면 2x 이렇게 남겠죠? 그러므로 플러스 2 달아주시면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시고 다시 한번 빼보시면 4 이렇게 남겠지? 그럼 내가 이거식을 어떻게 적을 거냐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4 달아주시면 되죠. 이게 이런 의미예요. 이 식을 얘로 나눴더니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다. 우리 나머지 정리해서 많이 했던 그런 거.
근데 얘를 합차래. 하트로 쪼개보시면 얘분의 얘를 약분하시면 x 플러스 2가 이렇게 남고요. 그리고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4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고쳐요. 적으면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뭐 한 거냐면 여러분 이 숫자랑 얘랑 곱하면 지저분하죠.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1을 마이너스 2로 바꿔주면 얘랑 얘를 곱하면 어떻게 해요? 깔끔하죠. 그래서 여기서 4만큼을 옆으로 띄워온 겁니다. 다시 합쳐주면 윗줄이랑 같을걸요? 그치? 아니 쟤를 왜 떼옴? 이 주황색을 산술기하하려고요. 얘가 산술평균, 기하평균 부등식에 의해서 저 주황색이 2 루트 4보다 크거나 같죠? 산술기하 기억나니? 2 루트 열고 쟤네 둘이 곱한 겁니다. 그럼 4 되겠죠? 근데 이 주황색이 얘보다 큰 건데 4가 더 붙어 있으니까 부등식 양변에 4 더했다 생각하고 4, 4 달아주면 돼요. 그럼 얘 계산하면 몇 되니? 8 되죠? 그래서 이거 최소값이 8이에요. 야, 얘는 문제 유형마다 풀이법이 다 다른데? 제가 다시 1번 문제 보여드릴게요. 14-1번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방금 첫 번째 저 대표형이랑 풀이 방법이 전혀 달라요.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어차피 내가 x값을 바꾸면 얘만 바뀐단 말이야. 그럼 내가 전체 값이 최대가 되게 하고 싶으면 이 노랑이 어떠면 좋아요? 노랑이 작으면 좋죠? 반대로 내가 노랑을 점점 큰 걸 넣으면 어떻게 돼? 노랑이 커지면 전체는 최소가 되겠죠? 해서 이 노랑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나윤이가 굉장히 잘 풀어놨는데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이렇게 바꿀 거예요, 노랑을. 그리고 우리 노랑만 좀 그려봅시다. 자, 노랑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죠? 그럼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겠죠? 꼭지점 몇 컴마 몇이야? 2,1이겠지? 근데 너 어디 아파? 왜 이렇게 오늘 표정이 약간 0에서 3 사이래요. x값 범위가. 그럼 0에서 3 사이면 한 요쯤부터 한 요쯤까지겠지요? 그럼 요 노랑의 최대값은 최대값 5, 최소값 1.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랑이 사실 1과 5 사이의 숫자거든요. 그럼 이 노랑에 가장 큰 걸 넣으면 얘가 5분의 2가 되고 1 더해서 5분의 7이 최소값이 되는 거고 요 노랑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분의 2 해서 1 더하시면 3이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혹시 다은아, 내가 방금 네 표정을 보고 살짝 찝찝해서 그러는데 내가 네 생각을 한번 맞춰봐도 괜찮을까? 내가 아까 이수가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수가 작으면 전체 숫자가 커진다 그랬죠. 그때 제가 잠시 당신 표정을 봤는데 응? 하는 표정을 살짝 지었거든요. 혹시 그게 얘가 음수가 되면 오히려 작아지지 않나요를 생각한 겁니까? 제가 너무 앞서갔네요. 난 또 우리 다은이가 예리하게 저 생각까지 해버렸구나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니네 그건 있어요.
이 네모 노란색이 작아지면 전체가 커지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 노란색이 양수일 때 얘기입니다. 얘가 만약에 음수까지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럼 얘는 음수가 되면 음수가 될수록 오히려 얘가 전체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노란색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돼. 근데 해보니까 실제로 양수긴 하죠. 1과 5 사이. 음수 들어가는 문제 나오진 않아요. 다음 거 한번 보실게요. 14-2번 문제 볼게요. 얘는 또 다르게 푸셔야 돼요. 자, 14-2번 문제 봐봐. 1, 2, 3, 4 숫자가 점점 커지잖아? 그럼 그 녀석의 역수들은 점점 어떻게 돼? 점점 작아지지. 그러니까 본래 숫자가 커지면 역수는 작아지고 거꾸로 본래 숫자가 4, 3, 2, 1 작아지면 역수는 오히려 커지거든요. 역수랑 서로 반대 관계가 있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지. 그럼 내가 얘를 크게 만들고 싶어. 그럼 거꾸로 이 녀석 양변의 역수를 취하잖아. 그럼 y분의 1은 2x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커지려면 얘는 작아져야겠죠. 반대로 얘가 작아지면 얘는 커지게 되겠죠. 잠깐만, 내가 이 문제 두 가지 풀이로 해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가 풀리나? 이거 안 풀리겠는데? 이거 안 풀리겠는데? 이렇게는 안 풀리겠는데? 미안해. 이렇게는 안 풀리겠다. 왜냐면 제가 이거 뒤집어가지고 아까 저 첫 문제처럼 분모보다 분자 차수가 높으면 이렇게 첫 문제처럼 해서 산술기하 쓰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산술기하는 쓰려면 조건이 있어요. 얘가 반드시 뭐여야 돼? 양수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 x는 반드시 2보다 커야 돼. 그 얘기가 적혀있을걸? 대표 유형에? 적혀있어 없어? 있죠? 걘 적혀있죠? 근데 이 문제는 보세요. 산술기하 쓰려고 했는데 x가 뭐보다 크다 이런 게 안 적혀있죠? 그래서 뒤집어서 산술기하를 못해요. 참고로 뒤집어서 산술기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게 밑에 건가? 아니야. 그럼 두 번째 방법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이것도 많이 해요. 요거를 절로 곱해. 이거 일로 다 넘겨서 x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 그럼 마치 이게 뭐처럼 보이냐? 이게 x에 관한 2차 방정식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분명 이 x는 어떤 값이라고 적혀있어? 거기 맨 처음에 적혀있어. x는 실수래. 내가 이 자리에 넣을 수 있는 x가 실수래. 그럼 이 2차 방정식이 뭘 가진다? 실근 가지는 거죠. 여기다가 넣는 숫자를 우리가 근이라고 부르니까 실수인 근을 가진다는 거지. 그럼 2차 방정식의 실근 가질 조건 뭐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래서 판별식 쓸 거야. 판별식 계산해 보시면 y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배에 y 곱하기 y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이거 계산할 때 팁을 좀 드리자면 이거 전개하지 마시고요. y 플러스 2로 묶으세요. y 플러스 2로 묶으면 앞에서 뭐 남아? y 플러스 2. 뒤에서 뭐 남아? 마이너스 4y. 그거 두 개 더하시면 어떻게 돼? 2 마이너스 3y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한번 곱하시면 y 플러스 2 곱하기 3y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부등호 방향 돌아가겠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하나 곱해서 이렇게 바꾸고 부등호 방향 돌렸어. 그럼 y는 몇과 몇 사이니? 마이너스 2부터
3분의 2 사이 이렇게 되시겠죠. 해서 최대값, 최소값 찾고 끝. 크, 15번. 참고로 그 14-3번 문제는 얘랑 비슷하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풀어드린 얘랑. 15번. 몇 번? 다시 2번? 어? 일단 집합기호 해석 좀. 여러분 A 집합 안에는 누가 원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A 집합 안에는 누가 원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X, Y라고 하는 좌표, 점들이 원소로 들어가요. 근데 이 점들이 아무 점이나 넣는 게 아니죠. 어떤 점? 요 유리함수 위에 있는 점들을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좀 그려볼까요? 다경아, 세로 접는 선 1, 가로 접는 선 2. 그 다음에 점근선 그리신 다음에 여기 지날 거냐, 여기 지날 거냐 어떻게 알아? 하나만 대입해 보시면 되거든요. x에 0 대입하면 y 몇 나와요? 0,0 지나죠? 왜냐면 분자가 0이니까 0이에요. 그럼 0,0이니까 요 점 지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근데 왜 점선으로 그려놨냐면요. 우리는 이걸 다 못 그려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려요? 1부터 3까지만 그려요. 1보다 크다는 게 점근선 지나자마자 바로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3까지 그리시는 거니까 실제로 그려지는 부분은 그래프를 너무 못 그렸지만 요렇게 끝납니다. 요렇게. 여기가 3,3 나와요. 요렇게. 그러면 B집합은 또 뭔 뜻입니까? 나 이제 아래쪽 조금만 지울게요. 이제 여기 별로 안 중요해서. 취소할게요. 다시 중요해질 것 같아요. 자, B집합은요. 얘도 무슨 점을 집어넣죠. 근데 얘는 어떤 직선 위에 있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지나는 거죠. 얘가 원점을 지나가는 1차 함수잖아. 요렇게 원점 지나가는 1차 함수 위에 있는 점들을 넣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A 교집합 B라는 게 A 집합 안에도 들어있고 B 집합 안에도 들어있는 점을 뜻하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이 함수 위에도 속해 있고 이 함수에도 속해 있는 점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교점이라 그래요. 근데 교점이 어떻대요? 없대요. 있대요. 교점이 있어야 한대요. 공집합이 아니다니까 교점이 있다인 거죠. 그럼 내가 직선을 어떻게 그어야 교점이 있겠어? 요렇게 그은 거보단 더 높게 그으셔야 되는 거죠. 이때 기울기가 몇인데? 1. 그러므로 A는 1보다는 크거나 같게 그으셔야 교점이 있죠. (16번)
17번. 칠 번에 질문 없어요? 17번에 이 얘기가 진짜 멋진 얘기인데 17번에 2번 봐봐요. 유리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다는 게 뭔 뜻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되죠. 잠깐만,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뭐라고 설명해야 니들이 잘 똑같이 알아들을까? 음... 아닌가? 이거 신경 안 써도 되나? 신경 안 써도 되나 봐? 아니야? 내가 착각했나 봐. 이거 그냥 1,3이랑 3,1 대입하면 AB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안 물어봤구나. 18번으로 갈게요. 18번. 역함수. 혹시 님들 유리함수의 역함수 구하는 공식 알아요? 공식 알아요? 유리함수 역함수 구하는 공식? 자리 바꾸고 마이너스 붙이는 그거 알아? 어딘가에 한 번쯤 적혀 있을 텐데. 여기 안 적혀 있나? 이 얘기가 안 적혀 있나? 아, 17번에 적혀 있어요? 아, 네, 맞아요. 17번 거기 적혀 있는 그 공식이요. A랑 D에 자리 바꾸고 마이너스 붙이는 그거 아직은 외우지 마세요. 시험 기간 아니니까. 18번 없고 19번 스마트폰. 19-3번 같은 것도 보통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문제인데 19-3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19-3) 3번에 이런 멋진 얘기를 하나 해볼 수가 있어. 제 얘기 한번 잘 들어봐요. 여기까지 유리함수를 쓸 줄 아는 사람은 되게 잘하는 사람이니까 제 얘기 한번 들어봐요. y는 x분의 1 그래프 그리라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이 이렇게 그래프 그리실 수 있죠? 물론 이쪽에도 있긴 한데 이렇게 그래프 그리실 수 있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양변에 x를 곱해보면 이 얘기랑 같은 거잖아요. 이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 아니야? 양변에 x 곱하면? 근데 여러분 이렇게 형태를 바꿨을 때 새롭게 할 수 있는 해석이 있어요. 어떤 해석이 있냐면 내가 이 유리함수 위에 좌표를 하나 잡아볼게. 이 좌표를 내가 x, y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선을 긋고 아래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거 가로 길이가 뭘 것 같아요? x. 세로 길이는 뭘 것 같아요? y. 그럼 이거 넓이 몇일 것 같아요? xy죠. 근데 얘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얘기인 이걸 만족하거든요. 그럼 초록색 넓이가 몇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넓이가 1 나와요.
그럼 내가 만약 다른 곳에다가 x, y를 잡고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도 얘 넓이는 몇이 될까요? 얘 넓이는 여전히 1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를 k로 바꿨으면 여기가 k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네 넓이가 다 몇 되는 거야? 다 넓이가 k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하나만 더. 이 얘기도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여러분 혹시 중학교 때 직사각형 모양의 밭을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 곱하면 얘 넓이랑 얘 넓이 곱한 것과 같다는 거 알아요? 처음 들어요? 그럼 우리 한번 볼까요? 만약 제가 여기 길이를 AB, CD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넓이 몇이죠? AC. 여기 넓이 몇이죠? BD.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넓이 몇이죠? BC. 여기 넓이 몇이죠? AD. 초록 곱 하나, 빨간 곱 하나 결국 ABCD일걸? 곱하기는 순서 바꿔도 되니까 이렇게 곱해도 ABCD, 이렇게 곱해도 ABCD니까 넓이 똑같을걸? 여기까지 괜찮아? 요거는 그냥 상식 정도를 알아도 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들어봐봐. 얘가 XY는 1이고 얘는 XY가 K지? 그죠? 그럼 내가 XY는 1인 직선 위에다가 점을 하나 잡잖아? 여기서 이렇게 만들면 얘 넓이가 몇일 것 같아? 얘가 1이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방금 저기서 했던 저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근데 내가 요 XY는 K라고 하는 요 직선에다가 여기다가 점을 잡고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면 얘 넓이는 K가 되시겠죠? 그럼 여기가 1이니까 여기 넓이는 K-1.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내가 요 직선 위에다가 여기다가 점을 잡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면 얘 넓이가 몇이 될까? K. 그럼 요 넓이는 K-1. 여기까지 괜찮아? 마지막으로 내가 이거 연장하고 연장해서 여기도 사각형을 만든다고 쳐보자. 근데 여러분 여기 삼각형 넓이가 몇이었어? 문제에 적혀있어. 삼각형 넓이가 50. 그럼 여기 사각형 넓이는 100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 방금 배웠죠?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거든요. K-1의 제곱은 100이죠. 그럼 K-1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K는 11 아니면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K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11 적으시면 돼요. 아직 5분 남았는데 쟤네 왜 저러지?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되셔서 모의고사 보시면 유리함수랑 로그함수 섞어서 문제 내는 게 대세거든요. 유리함수랑 로그함수를 섞어서 같은 그래프에 막 쓱까 그려놓는 거야. 같은 그래프 안에 유리함수도 그려놓고 로그함수도 그려놓고 만나는 교점 얘기하고 이런 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이때 보통 기역, 니은, 디귿으로 다음 중 맞는 거 틀린 거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때 저 얘기를 꽤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니디 얘기를 할 때 나중에 기울기나 넓이 얘기로 빠지는 경우가 꽤 있어서 저런 거 한 번쯤 생각만 해보시면 좋아요. (5분) 남았는데 뭐 하나만 더 할까요? 혹시 뭐 앞에 질문하고 싶었던 거라던가. (19-2번)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스마트폰의 연구 개발비는 9,600만 원.
9,600만 원이 들었고 스마트폰 한 대당 20만 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할 때 스마트폰 한 대를 만드는 평균 비용이 30만 원 이하가 되려면 최소한 몇 대 만들어야 되는가? 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너가 스마트폰을 10대 만들었어. 근데 연구비가 이 액수가 너무 귀여워서 웃었어요. 9,800이 아니라 9,600억 정도는 들겠죠. 1,000억이 들었다고 치자. 그럼 니네 평균적으로 한 대 개발하는데 얼마가 들었단 얘기야? 100억인 거죠. 어떻게 하냐면 전체 연구 개발비를 몇 개로 나눠요? 스마트폰 개수로 나눠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럼 일단 전체 연구 개발비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연구 개발비가 얼마가 들어요? 9,600만큼 들죠. 근데 스마트폰 한 대당 몇만 원씩 추가? 20씩 추가죠? 그럼 내가 만약 X대 만들었으면 20X만큼 추가되겠죠. 이게 내가 드린 연구 개발비야, 연구비. 그럼 한 대당 얼마 들었는지는 이거를 개수로 나누면 되잖아. 스마트폰 몇 개 만들었다고? X개 만들었다고. 이게 평균 연구 개발비죠. 이게 몇보다 2야? 30이야. 양변에 X 곱해서 넘기면 금방 풉니다. 몇 대 넘게 만들어야 돼요? 960개 넘게 만드셔야겠지요. 자네 어드밴스드 풀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채점 왜 안 하세요? 채점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다음 주까지 푸시는 무리함수 우리 다음 주 토요일 수업 안 한다. 2주 뒤인가 보다. 어드밴스드 없이 무리함수 풀어보시면 됩니다. No 어드밴스드.